안녕하십니까. 통합교육학 윤승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무섭겠죠. 그리고 여러 번 이게 시험에 도전했던 선생님들에게는 이 교육학이 아주 지긋지긋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윤승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초수생인데 처음 시험에 응시했는데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이시네요. 근데 이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점을 맞았어요? 그래요. 20점을 지금 맞았습니다. 통합교육학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초수생들일지라도 이렇게 만점을 맞게 하는 그런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국어, 여기처럼 뭐 음악, 또 다른 여러 과목에서 초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점이 나옵니다. 자, 국어니까 이제 최종 합격자까지 가는데 교육학 평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면 그게 한 16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16점이 최종 합격자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점을 맞았으니까 몇 점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4점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1차 보고 2차 보고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결국은 1점 싸움이거든요. 1점 싸움인데 무려 거기서 교육학에서 다른 분들보다 4점을 더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점수죠. 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 선생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저한테 좀 첨삭을 꼼꼼하게 이렇게 받으셨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시험 이제 보고 나서 가채점을 했더니 한 18, 19점 나온 것 같다. 뭐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셨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수생으로 보면 일단 초수생 같은 경우는 교육학 처음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15점이 넘어가면 아주 우수한 점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15점 훌쩍 뛰어넘어서 뭐 18점, 19점 또 좀 물채점을 한다면 만점까지 가겠죠. 뭐 이런 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초수생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 번 도전해서 이게 그 아픔이 있으신 선생님이든지 이렇게 만점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그래요. 아마도 이걸 보고 계시는 분도 그렇게 대답하셨을지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교육학 점수가 좋게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육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남는 것은 손목 디스크밖에 없다. 많이 써보고 또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본다고 해도 결국은 남는 것은 상처뿐이 없다. 왜? 그것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모르고 교육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미친 사람이냐?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전략을 또 반복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그게 미친 사람이다. 크레이지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요, 임용 보시는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합격이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 차이를,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전략인 거죠.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 다른 말로 하면 알고리즘입니다. 요 이론을 공부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답안을 쓰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할 때 그만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특강을 가거든요. 학교 특강, 대학 특강을 가면 대학 특강을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가 삼행시의 달인이다. 진짜 제가 삼행시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세 글자를 제시를 하든지 내가 순식간에 삼행시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저게 뭐 하는 포지션이야? 하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운을 띄워봐라.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뭐 이제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아, 그건 너무 쉬워. 어려운 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한번 띄워봐라.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산기슭이라고 하는 요 세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세 번째 글자, 요 슥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슥이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장문을 해야 되는데, 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뭘 알면, 원리를 알면, 알고리즘을 알면, 이 삼행시, 백행시, 천행시, 요것을 짓는데 여러분이 확보한 알고리즘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단어가 나와도 삼행시를 지을 수 있다.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산기슭의 두 번째 글자는 기이고 세 번째 글자는 슥이다. 바로 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면 백행시든지 천행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가장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1대 4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1대 4의 법칙. 요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지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켜야,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이 법칙대로 여러분들이 쭉 1년 동안 공부를 해 가셔야 교육학 점수도 좋고 또 전공 점수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지금 교육학 점수 몇 점이에요? 20점이고 그 다음에 전공 점수 80점입니다. 1대 4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총 허락되는 공부 시간이 만약 100이라고 하면 교육학 공부는 20, 그리고 전공 공부는 80.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때, 총량으로 볼 때, 꾸준히 해나갈 때, 그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전공 선생님 같은 과거에 보면은 뭐 수학이나 또 물리, 이런 부분은 워낙 그 전공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학은 꽈락만 면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지만,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공에서 1점 더 따는 것하고 또 교육학에서 1점 더 따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교육학에서 1점 더 따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을 포기해버리고, 요건 꽈락만 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4의 법칙에 따라서 그 총량을 꾸준히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되게 이제 한 주로 계산하면 한 이틀 정도는 교육학 공부를 하고 나머지 날은 한 1시간 정도 교육학을 이렇게 더듬어 가는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 가셔야 교육학이든지 전공이든지.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학 공부하다가 교육학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교육학에 막 몰빵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얼만큼만? 일만큼만. 더 오버를 해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일만큼만. 그래서 1대 4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꾸준히 1년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통합교육학의 특징,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린다면은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이 줌을 통해서 1대1로 또 스터디별로 이렇게 토탈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냥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
요걸 이제 영어로 하면 플로우라고 그러거든요. 이 플로우. 근데 요 무아지경 속에 이제 플로우에 빠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공이든지 교육학이든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학습 동기 부분에서 칙센티미아이라고 하는 그 성공 심리학의 대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칙센티미아이가 몰입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몰입을 하게 만들려면 몰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은 목표가 분명해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2021년 올해로 끝낸다. 내가 올해로 합격한다.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이 그 목표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그 하고 있는 과제하고 요 실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이제 몰입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요소, 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요? 항상 내일부터 한다고 그러죠. 다이어트가 왜 안 됩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만약 과식을 내가 하려고 한다 하면 그 순간 바로 피드백이 와가지고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냥 그럴 때는 전기 충격기로 지지면 된다. 그러면 과식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냥 전기 충격기로 누가 나를 이렇게 지져버리면 여러분 살이 찌겠어요?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얘들이 왜 게임에 몰입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게임에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바로바로 화면에 뜨는 거예요. 내가 남은 에너지 이만큼, 상대편이 남은 에너지 이만큼 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제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피드백이다. 피드백이 있어 줄 때 여러분들이 몰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교육학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수강을 하시면 이제 학습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수강생마다 개별화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내가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이 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체킹을 해가고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맞게 전부 다 조건들이 다르니까 나에게 맞게 이제 개별화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공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될 때 그 선생님이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별화 학습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학도 이제 스터디를 짜서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짝 스터디 형태든지 아니면 뭐 3명 정도든지 많은 수는 하지 않고 짝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이제 직강이든지 인강이든지 수강생들 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잘 강의를 따라오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체킹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하냐. 지금 이제 교육학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윤승현 통합교육학 I2I 이렇게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런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SNS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매주 요 줌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 화상으로
이렇게 이해 점검하고 스터디별 지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1차 치르신 선생님들 2차 지금 달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차 학교에 가시면 또 면접에 관한 또 저를 또 능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2차 면접에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뭐예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면접에서 대면 지도가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뭐 다 지금 이제 화상 실시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줌을 통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적용을 스터디를 짜가지고 쭉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공을 초래해서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육학도 이렇게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엇을 활용해서? 줌을 활용해서. 맞아. 이론 공부하는 1, 2, 3, 4월, 그 1월, 2월, 3월, 4월 이런 기간 동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이제 일정한 저녁 시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궁금한 것도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또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요 줌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있든지 꼭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든지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줌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토탈 케어를 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윤승현 통합교육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 통합교육학이잖아요. 그래, 이 인티그럴 어프로치, 통합적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볼 텐데 이것이 이제 올 쿼드런트, 올 라인 이것의 이제 약자 온 차원, 온 수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이제 교육으로 만나는 세상을 이렇게 네 개로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객관적인 세계, 왼쪽이 주관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개체, 개인, 여기 집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합을 시키면 이렇게 개인 내면, 집단 외면, 집단 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인 세계, 상호 객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세계, 상호 객관적인 세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네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얼굴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교육학 보면 한 8개 영역으로 쪼개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학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론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이론들이 있는데 그 핵심 이론들을 바로 이제 키 컨셉,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 내용을 구조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구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낱낱의 사실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아콜로 접근을 해가지고 각 지금 배우는 이론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키 컨셉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이제 구조화예요. 질서를 파악하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이 무슨 학습이 될까요? 그렇죠. 유의미 학습이 됩니다. 기계적 학습이 안 되고 관계 속에서 구조 속에서 파악한 것은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심층적 이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 돼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인출이 되는 겁니다. 기계적 학습을 하면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전공도 어마어마하죠. 공부할 양이.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하게 되면 이 학습 부담이 확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학습 부담이 확 줄어들어. 그래서 학습량을 이렇게 적정화한 그런 형태로 이제 교육학을 배우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또 기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억한 것을 인출해서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것도 훨씬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 아퀄을 이용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요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합교육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제 윤샘 로직을 이용한 최강 글쓰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교육학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논술 부분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쳐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선생님보다도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연코 1등이라고 해도 이제 그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태로 이게 쓰게 되는데 이 서론을 한 1분 만에 딱 정리하는 방법, 또 결론을 한 30초 만에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로직들을.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렇게 써가는데, 본론에 보통 이제 교육학 시험에 논점이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4개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만점으로 가는 그런 논리적 사고에 의한 논리적 표현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우게 되는 거죠. 실제 시험은 내가 배경 지식만 많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죠. 근데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에 맞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저의 로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만나는데 거기 이제 정리된 거에 뭐 스시 조지라든가 그다음에 배책일파라든가 그다음에 뭐이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강의에서는 접해보지 못하는 그 이제 실용적 글쓰기의 로직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답이 너절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일 최악의 답변이 지금 그 답안들이 2페이지짜리 답안을 주거든요. 용기를 주면은 이 2페이지를 빡빡하게 써놓은 답안이 아마 채점자가 제일 싫어하는 답안일 거예요. 왜?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저 의미 있는 그 내용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엉터리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꽝이다. 깔끔하게 쓰면은요, 깔끔하게 쓰면 그냥 한 페이지에다 서론, 본론, 결론 쓰고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점까지 그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렇게 그러한 철저한 로직에 입각한 어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강의의 세 번째 특징이다. 그래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우리가 레스 이스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단단한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줌을 통해서 이제 토탈 케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통합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티칭 레스 적게 가르치면 러닝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조화해서 배우게 되니까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학습량도 적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의 로직, 오랜 경험 동안 정리한 그 로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채점자가 요구하는 그런 그 만점 답안을 술술술 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아니, 1년 동안 강의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이렇게 강의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 2월은 통합 이론반,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 영역을 쭉 개괄을 하면서 그 꼭 알아야 되는 이론들을 이제 단순하게, 단단하게 딱 세 줄씩으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1, 2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2월 달은 이제 1, 2월과 똑같이 그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3, 4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이 반복 학습의 과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 해가지고 완전히 빠른 속도로 그 40시간이니까 압축된 형태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영역마다 탁탁탁탁 짚고 가는 그런 단기 집중 이론 총정리가 이제 이론 총정리 총알 특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허락되시면 이렇게 압축해서 전체 여기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다시 여기서 이제 줌아웃, 줌인이었다면은 다시 줌아웃, 다시 요약 종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세 번째 5월달 이제 특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7, 8, 9, 10. 요거는 이제 문풀반이거든요. 문제풀이반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어떻게 써야 만점 답안을 쓸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원할수라고 했는데,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그렇게 만점 답안 쓰기 로직을 배우고 아울러서 이제 기출문제가 교과서거든요. 기출문제가 가장 고퀄리티를 가지는 교육학 논술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 기출을 쫙 한번 정리를 하면서 교육학 논술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 출제 경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수준에서 나오구나. 이런 영역에서 나오구나 하면서 이게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6월달 논술 작성법 기출 문제 특강입니다. 7, 8, 9, 10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그 퀄리티 수준의 이제 복합 문제죠. 영역 복합별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풀이를 7, 8, 9, 10, 11월 초까지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핵심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역 모의고사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 통합교육학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 매년 보면 요 하반기 문풀에서 풀어봤던 문제들이 다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스타인퍼 오엔스 요 학교문화 유형론 기계문화 같은 경우를 여기서 이제 그 동역 모의고사반에서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기계문화도 썼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합격서행의 카톡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뤄서 이제 이런 강의들이 그만큼 어떤 적중률을 보장하는 강의다. 그래서 7, 8, 9, 10 요 하반기 문풀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특히 지금 1, 2, 3, 4월 가는 과정, 이 과정, 또 여기 이제 논술 작성 기출문제 그 풀이하는 요 과정, 이런 과정 때 줌을 활용해서 토탈 케어를 여러분한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파리가 하루에 심리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심리. 아마 파리가 하루에 그 심리를 날아간다고 하면 뭐 코마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서 아마 천국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심리
갈 수 있습니다. 또 더 넘어서 백리까지, 천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나? 요 김이창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김이창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김이창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것이 이제 말꼬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꼬리의 창승, 이제 올라탄 파리, 말꼬리에 올라탄 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파리가 천리마에 꼬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하루에 천리를 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누구다? 바로 천리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파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꽉 붙들고 1년을 가시면 초수생도 또 여러 번 아픔을 겪었던 우리 그 도전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도 이 교육학 때문에 합격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줌 화상 미팅에서 만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처음 공부하시는 거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지만 요것은 뭐 쌍방향이 아니고 한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 알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줌 화상 미팅, 제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윤승현 통합교육학 I2I 눈높이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I2I 이제 2021년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요 비밀번호 이걸로 들어오려면 비번이 있어야 되니까요. 2021입니다. 윤승현 통합교육학 해가지고 윤승현 통합교육학 I2I 이걸 카톡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비번 2021 요것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이제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거기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를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그 일정들을 공고를 해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줌 화상 미팅 합니다. 교육학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그 윤쌤한테 질문하세요 하고 지금 공지를 여기 오픈 채팅방에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들어오셨다고 하면 그런 이제 공지가 뜨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저를 줌으로 만나셔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교육학과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 OT 강의 보신 선생님들 꼭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승현이 천리마가 돼서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반드시 그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